가려움은 암이 찾아오기 1년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예고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신호를 보습제로 덮어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7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 피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밤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십니까? 발진도 없고 부어오르지도 않았는데 도무지 손을 멈출 수가 없어서 새벽에 혼자 이불을 걷어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이 탓이려니 요즘 날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달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72 새박명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 박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도 치시고 텃밭도 가꾸실 만큼 팔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발바닥 안쪽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며 간지러웠습니다. 별것 아니겠거니 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발랐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손바닥까지 번졌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날이 생겼습니다. 피부과를 찾아가셨지만 의사는 고령의 피부 건조증이 온 것이니 좋은 크림을 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보습 크림을 2통이나 사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손바닥을 벽에 문질러도 찬물에 담가봐도 속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느낌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4달을 보내신 후에야 박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어르신의 손등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피부 상태를 살펴보기도 전에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먼저 권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날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담도에 문제가 생겨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었고 간 기능 수치 중에서도 담도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연고를 바르며 보내신 그 4달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시간에 원인을 찾아 치료를 시작하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절대로 아무 예고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병이 찾아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장기들은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 중에서 가장 자주,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입니다. 실제로 유럽 피부과학 연구 저널에 실린 대규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성 가려움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담도, 질환과 혈액 관련 이상이 발견될 확률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보내는 가장 이른 경보라는 뜻입니다. 황달이 오고 복부에 통증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으면 이미 치료의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이라는 신호를 제때 읽어낸다면 우리는 병이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증인지 아니면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입니다. 가려움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부 문제를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6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내과적 원인을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신호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바르고 연고를 덧발라도 혈액 속을 떠다니는 독소가 만들어내는 가려움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연고는 피부 겉면에만 닿을 뿐 혈관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느 부위의 가려움이 어떤 장기의 이상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대에 더 극심하게 가려운지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편지를 훨씬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숨겨온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안쪽이 속에서 불이 난 것처럼 가렵고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더 심해진다면 그것은 간과 담도가 여러분께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박명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발바닥이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피부가 멀쩡한데 발바닥이 왜 가렵겠냐는 생각이 당연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 간이 만들어내는 담즙이라는 소화액에 있습니다. 건강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도를 따라 내려가 소장에서 음식물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담도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 흐름이 막히면 담즙은 갈 곳을 잃습니다. 갈 곳을 잃은 담즙 성분은 혈관으로 역류하여 온몸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기름 성분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 아래 지방층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원하게 씻어내도 피부 안쪽에서 올라오는 그 뜨겁고 끈적한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 안쪽에 아주 고운 모래알들이 박혀서 신경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자정을 넘기면서 증상이 폭발적으로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간이 독소 처리를 가장 맹렬하게 진행하는 시간이 바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독소들이 오히려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만약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했거나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눈 흰자에 노란 기운이 돈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에는 일반 간 수치 외에 ALP와 GGT 항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두 항목이 담도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보다 더 조용하게, 더 빠르게 무너지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에서 이미 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쪽 정강이와 발목 언저리가 거의 똑같이 가렵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신장은 우리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오래 써서 구멍이 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걸러내지 못한 요독이라 부르는 찌꺼기들이 혈액 속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요독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하루 종일 서거나 앉아 있는 다리 아래쪽, 즉 정강이와 발목 근처에 가장 많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가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쪽이 대칭적으로 가렵다는 것이 이 신호의 특징입니다. 신장 문제로 생기는 가려움은 그 느낌도 매우 독특합니다. 요독이 혈액에 쌓이면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미세한 결정체가 피부 신경 주변에 달라붙습니다. 그 결정체들이 신경을 찌르는 느낌이 마치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통증성 가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가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살을 벗겨내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느낌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변을 보실 때 병이 물 위에 거품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단백질을 세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발등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가 떼었을 때 눌린 자국이 천천히 올라온다면 이미 신장 기능에 경보가 켜진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신장 내과를 찾아가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 투석이라는 훨씬 힘든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 피로로 그냥 넘기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항목의 결론을 선언합니다. 등 위쪽 날개뼈 사이 깊은 곳이 벌레가 기어다니듯 가렵고 조금만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그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폐에서 보내는 신호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척추에서는 수많은 신경가지가 뻗어나와 몸 전체의 피부와 장기를 담당합니다. 그중 등 상부의 날개뼈 주변은 흉추에서 나온 신경이 관할하는 구역인데 이 신경가지가 담당하는 영역은 피부만이 아닙니다. 폐의 바깥막도 이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 안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작은 종양이 자라기 시작하면 폐를 감싸는 막을 당기면서 이 신경가지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는 폐 안에서 온 자극을 피부가 가려운 것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빠르게 걸어서 호흡량이 늘어날 때 폐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신경 자극도 강해지기 때문에 가려움이 갑자기 심해지는 것입니다. 등 긁어달라는 말씀을 하실 때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안쪽이 간지럽고 가끔 마른 기침도 섞여 나온다면 흉부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매일 하시는 샤워에서 신호가 나타납니다.
잠시 후 공개할 이 신호를 모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 지금 반드시 끝까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직후 몸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전신이 따갑고 가렵다가 1시간 안에 스스로 가라앉는 증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수성 가려움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혈액 속에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많아지는 혈액 질환에서 나타나는 매우 특이한 신호입니다. 혈액이 필요 이상으로 진해지면 물과 접촉하는 순간 피부 아래 면역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강력한 가려움 유발 물질을 쏟아냅니다. 이것을 수돗물이 문제라거나 비누를 바꿔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방치하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샤워 후 가려움은 혈액 수치를 점검하라는 내 몸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을 알고 있어도 병원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제가 병원에서 정확히 요청해야 할 검사 항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주변에 매일 가렵다며 효자손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바꾸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께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몸이 보내는 네 가지 가려움의 신호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내일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순 어르신도 이 실천들을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가려움 메모 습관입니다. 가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달력한 귀퉁이에 세 가지만 기록하십시오. 몇 시에 시작되었는지,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그 강도가 1에서 10가지 중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1은 살짝 간지러운 느낌이고 10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시면 의사는 훨씬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온몸이 가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매일 밤 11시에 손바닥이 8점 강도로 가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단의 정확도가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세포의 갈증을 풀어주는 수분 섭취입니다. 간과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려면 혈액이 충분히 묽어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를 목표로 하시되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종이컵 한 컵 분량을 한 모금씩 천천히 하루 8번에서 10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밤새 혈액에 쌓인 독소를 씻어 내려주는 가장 간단한 보약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밤 11시 이전에 반드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 간의 해독 기능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최고조로 가동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불을 켜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간은 온전히 해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더라도 불만 끄고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간으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 해독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병원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이 6주를 넘겼다면 내과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간 수치 중 ALP와 GGT를 확인해 주시고 신장 수치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봐주세요. 혈액 이상 여부를 위해 전혈구 검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바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가려운데 긁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긁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훨씬 심각한 염증을 만듭니다. 대신 차가운 물수건을 가볍게 데워 주십시오. 피부 온도를 4도에서 5도만 낮춰도 가려움을 전달하는 신경의 민감도가 크게 떨어져서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 비싸고 좋은 보습제를 바르면 좀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과적 원인으로 생긴 가려움은 보습제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부 겉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혈액 속 독소가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습제를 바꾸는데 시간과 돈을 쓰시기보다 그 시간에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몇 배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가려운 것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말 큰 병일 수도 있느냐며 걱정하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이른 경고입니다. 눈이 노래지고 복부가 묵직해지고 숨이 가빠진 뒤에 병원을 찾으면
이미 치료가 몇 배는 어려워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 하나만 있을 때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병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실천법 중 단 하나라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심이 서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스스로와의 약속이 되고 건강한 남은 인생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댓글로 서로 격려해 주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박명순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4달 넘게 손발바닥을 긁으며 밤을 지새우신 끝에 완전히 지쳐 계셨습니다. 비싼 크림만 믿고 버텼던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를 통해 담도의 이상을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신 끝에 지금은 밤에 아무 불편 없이 주무신다고 합니다. 텃밭에 나가 열무도 뽑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다시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바닥과 발바닥 안쪽이 속에서 달아오르듯 가렵고 밤이 깊어질수록 심해진다면 간과 담도의 이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양쪽 정강이와 발목이 대칭으로 가렵고 보습제가 전혀 듣지 않는다면 신장의 해독 기능을 점검하십시오. 셋째, 등 상부 날개뼈 사이 깊숙이 가렵고 빠르게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흉부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숫자 하나만은 평생 건강 지표로 새겨두십시오. 바로 6입니다. 가려움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내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6주라는 결단이 여러분의 앞으로 수십 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이 됩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우리 몸이 비명 대신 보내는 가장 정중한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읽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그 편지에 답하실 차례입니다. 몸이 하는 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병은 멀어지고 건강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이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이 첫 번째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